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주에서도 학교 통폐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하경 경주시장이 최근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고요. 예, 뭐 공론화를 한 건 아니고 공론화를 제안했다가 정확한 표현이 같습니다. 예. 최근 준하경 경주시장 자신의 SNS에 이 도심권 인구 감소로 학생 수 크게 줄어든 세개 초등학교 통폐합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하면서 이 SNS에 제안하는 글을 올렸습니다만, 뭐 현재까지 그 준하경 시장 SNS에는 뭐 필요한 의견이다 이런 전부 다 그냥 그 찬성하는 의견들만 몇 개의 댓글들만 달렸을 뿐, 제대로 된 공론화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 통폐합 문제가 좀 민감하긴 한데요. 예. 이렇게 경주시장이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이 준하경 시장이 지난 9일날 SNS에 이 공론화를 제안한 건데, 이렇게 된 것은 그 전날 정부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일날 국민의힘과 또 현 정부 대통령실 이른바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초중 고등학교 빈 공간 또 폐교 부지에 도서관이나 수영장, 주차장 등과 같은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 정부가 특별 교부금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방에 여러 가지 좀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면 지방 인구 유출이 줄어들고 그래서 소멸 우려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정부 여당의 의도로 보이는데요. 준하경 시장이 이런 정부 방침 소개를 하면서 이 정부 방침을 활용해서 경주 도심 불편 해소하고 생활 편의 공간을 확충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준하경 시장 실제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SNS에. 이 경주 구도심은 만성적인 주차난 또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공동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에 소재한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다라면서 이 공론화 필요성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 도심권 세개 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예, 이게 민감했기 때문에 그러실 텐데, 준하경 시장이 SNS에 학교명을 실명으로 밝히지는 않고 KWS 이렇게 세 개 학교의 영문 이니셜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언급한 학교는 계림 월성 신라초등학교입니다. 이게 그냥 제가 추측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준하경 시장이 언급했던 이 이니셜을 토대로 이 경주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매년 공개하고 있는 학교 현황 자료의 학생 수를 찾아봤는데요. 준하경 시장이 이니셜로 언급했던 학교하고 실제 제가 말씀드린 학교 학생 수가 똑같았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그래서 아마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니셜로 표현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만 할 뿐인데, 이 계림초등학교의 경우에는 6개 학급에 130명, 월성초등학교는 9학급에 168명, 신라초등학교는 6학급에 52명, 이렇게 3개 학교를 합쳐서 학생 수는 한 350명에 불과합니다. 이 계림초등학교는 경주 읍성 성백하고 붙어 있는 학교이고, 월성초등학교는 노수동 고분군 바로 마주하고 있고, 또 신라초등학교는 황리단길에서 한 200m 정도, 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학교. 이 세 개 학교 모두 도심권 사적지 또는 주요 관광지의 주변인 것이 또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역사도 다들 오래됐는데요. 계림초등학교는 1907년에 개교를 했고, 월성초등학교는 1927년에 개교를 해서, 계림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115년 역사, 월성초등학교는 100년에서 한 5년 모자라는, 그러니까 95년 된 역사, 또 신라초등학교는 그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만 1989년에 개교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세 학교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도 오래된 만큼 동문도 많이 계시는데, 계림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동문수만 25,800명, 작년 2월 달까지요. 월성초등학교하고 신라초등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동문 숫자는 공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준하경 시장이 성남 초등학교도 언급을 했나봐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H초등학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이건 뭐 누가 봐도 황남초등학교가 맞습니다. 근자에 학교를 옮긴 학교가 이 학교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황남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 황리단길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학교인데 학령 인구 줄어들면서 한때 폐교가 거론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동창회 학부모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자 교육당국에서 묘안을 짜낸 것이 이 아파트 신설로 인구가 많이 증가한 용광동으로 이 학교 부지는 이전을 하면서 대신에 학교 이름은 그대로 황남초등학교로 두고 그 학교 위치만 황남동에서 용광동으로 변경을 해서 최근 2019년에 이전을 해서 개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하기 시장 이 도심권 3개 학교 통폐합을 거론하면서 학교를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H초등학교, 제가 말씀드린 황남초등학교처럼 도시 외곽의 신주택지로 이전을 하면 보다 효율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도시 공간을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이 학교 이전으로 빈 공간에는 지하 주차장이나 주민 커뮤니티 센터, 또 체육관, 공연장 등을 조성을 하면 시민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통폐합을 제안한 건 아니고 통폐합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공론화가 가능해질까요? 성사될까요? 현재까지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그 주체들이 일단 학부모, 그리고 뭐 또 동창회도 중요한 뭐 이렇게 요소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 공식 반응은 당연히 방학 중이기도 하고요. 또 준하기 시장이 공식적으로 통폐합을 제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3개 학교 학생 수를 다 합쳐도 350명 정도면 예전에 큰 학교 뭐 하나 정도의 규모도 채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준하기 시장의 바람대로 성사되기는 되려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건데, 통폐합에 따른 동문회의 반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 3개 학교가 옮겨갈 만큼 만약에 학교명을 그대로 두고 이전한다고 해도 통폐합하지 않고 그만큼 그 학교 신설에 수요가 있을까, 또는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쉬울까,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엄청난 예산 수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첩첩 그 여러 가지 좀 난제가 많아 보입니다. 준하기 시장은 계속적으로 장점을 계속 설명을 SNS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 학교 자체를 폐교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 황남초등학교 예를 들면서 더 큰 도약과 부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된다라면서 공론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 공론화로 이어질지는 상당히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설 연휴인데요. 네. 경주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매년 명절 연휴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경북문화관광공사나 경주엑스포대공원, 국립경주박물관, 경주시 귀성객 또 관광객들 맞이하기 뭐 여러 가지 좀 행사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경북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를 관리하는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이 연휴 기간 내에 그 대표적인 호방광장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년 이벤트, 신묘한 놀이터 뭐 이런 이름으로 그 여러 가지 뭐 사진 찍기, 민속놀이 이런 등등의 이벤트 운영을 한다고 하고, 또 트로트라든가 국악, 재즈 이런 공연, 또 적성 노래자랑 이런 것들 22일날, 23일날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노래자랑의 경우에는 22일날, 23일날 이틀 동안 하는데 미리 신청받는 것이 아니고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문단지에서는 할인 행사 올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 놀이기구가 많은 곳에서는 21일부터 24일까지 민속놀이 대회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진행을 하면서 그 포토타임 이런 것들 진행을 한다고 하고, 또 대중음악을 취급하는 한 박물관에서는
뭐 복주머니 뽑기 이런 행사들도 한다고 하고요. 온라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 등등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스포공원에서는 어떤 행사?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속놀이 한마당, 전통놀이 한마당, 그리고 한복 체험, 경품 이벤트 이런 행사들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낮 12시에는 전통가요 공연, 오후 2시에는 통기타 공연 각각 30분씩 진행을 한다고 하고 연휴 기간 내내 또 한복 체험은 유료로 1시간에 5,000원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또 한복 입고 사진 찍고 이런 SNS에 올리면 뭐 기념품 주는 행사도 진행을 하고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들, 경품 주는 행사들 많이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관광지에서 한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한복 입고 가면 무료로 또 경주시 사직지가의 경우에는 거의 무료 입장도 하고 동공원도 마찬가지요. 예. 예. 아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여기 관광지나 사적지들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사적지 또 오류 캠핑장, 토암산 자연휴양림 정상 운영하고요. 또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적지 신경지역 대릉원 황남지구 주차장을 제외한 전 노상 노외 주차장 무료 개방합니다. 다만 성동시장,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설날 연휴 첫날은 혼잡 피하기 위해서 유료를 운영하고 연휴 기간 사적지에서는 한복 착용자 한해서 무료 입장 시킨다고 합니다. 네. 설 연휴 행사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경주포커스의 김종국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